세운상가는 김수근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본인의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아 생전에 자신의 작품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운상가는 서울 도심의 흉물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고 결국 철거가 결정되어 이렇게 일부인 현대상가가 철거되어 버렸는데, 오세훈 시장이 무상 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시장직을 물러나면서 더 이상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울 도심의 흉물스러운 공간이 한국 영화 감독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청계 대림상가, 인연상가 등이 수많은 한국 영화의 대표 영화들과 드라마들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세운상가는 박원순 시장 때 리노베이션이 결정되고 이제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것 같더니 결국 다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철거하고 이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 풍경은 제가 대림상가의 상부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묘 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솔직히 서울 시내에서 이런 뷰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새로 리노베이션을 할 때 이런 세운상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럼 철거의 운명을 다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여기 을지로 전역이 지금 재개발 중이거든요. 그 안에서 결국 세운상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이라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결국 김수근 건축가 자신이 세운상가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으니까요. 이 세운상가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세운상가의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세운상가 역시 서울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보시다시피 종묘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뷰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저기 종묘가 보이시죠? 그리고 종묘 반대쪽에 이렇게 돌아서면 세운상가가 보입니다. 사실 세운상가는 이 건물만의 이름이고 청계천로를 건너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청계대림상가이고, 또 도로를 건너서 위치하고 있는 삼풍상가와 풍진호텔, 또 도로를 건너서 인연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수근 건축가는 이렇게 도로로 세운상가 등이 나눠지지 않고 데크를 통해서 세운상가에서부터 인연상가까지 쭉 연결되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세운상가가 김수근 건축가의 의도대로 제대로 지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1968년에 서울의 남북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건물군들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는 정말 국가적 차원의 건축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수준으로는 이 정도의 규모의 건축을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답사를 갔을 때는 철거가 중지되면서 이미 철거한 현대상가 건물지에는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실 세운상가는 서울 도심에 들어선 첫 전자상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산으로 전자상가를 옮기면서 더 빨리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전자상가였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수근 건축가는 세운상가에서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시도를 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데크 공간입니다. 김수근 건축가는 이 데크 공간을 통해서 도로와 하천으로 떨어지게 된 세운상가에서부터 인연상가를 쭉 이으려고 했죠. 계획대로 되었다면 정말 멋진 건물이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도리어 데크는 세운상가 등을 더 흉물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데크 공간을 보행자를 위해서 계획한 것인데 끊기게 되면서 이렇게 불법 건축들이 데크 공간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김수근 건축가가 세운상가를 버리게 된 것이겠죠.
세운상가의 후면입니다. 정말로 저 데크가 그대로 이어져서 청계 대림상가로 이어졌으면 어땠을까요? 현재 세운상가의 리노베이션 목표가 이 데크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도 현재 상품상가와 품존호텔이 이미 리노베이션 되면서 정말로 전체를 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후면 데크에는 이렇게 필로티된 공간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 데크의 필로티된 공간은 이렇게 가운데가 하늘로 열려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 정말 특이한데 제대로 공간 구성을 완성 못한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새로 리노베이션 된 세운상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리노베이션의 컨셉은 약간 헤르조그 앤드 무릉의 테이트 모던이 연상이 되네요. 2014년에는 세운상가 앞의 현대상가가 철거되면서 북측 정면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리노베이션 되어서 정면으로 들어가기도 수월해졌지만요. 리노베이션 되면서 이렇게 세운상가의 옥상에 데크도 설치되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옥상 데크에서 종묘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까 전 제가 대림상가 꼭대기에서 올라간 산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세요? 높이나 보이는 시각의 넓이가 좀 차이가 나죠? 2014년에는 후면으로 내부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세운상가는 불법 비디오의 성지였습니다.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당시 여기에 포르노를 구입하려고 많이들 찾아왔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작 사기를 당해서 뉴스 영상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아픈 기억을 품고 이곳으로 세운상가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픈 추억의 장소이지만 여기가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줄 알게 되고 2014년에 되어서야 여기를 다시 답사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영향도 컸고요. 여기 내부 공간은 정말 멋집니다. 저와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세운상가 하부는 이렇게 상점들로 꽉 차 있습니다. 느낌이 용산의 전장상가 내부와 비슷하죠? 세운상가의 계단들은 좀 독특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계단과는 좀 다르게 오르고 내려가는 계단들이 배치되어 있죠. 물론 재료 같은 것은 옛날 것이지만 이 공간감은 지금도 보기 힘든 계단의 형태입니다. 이런 공간을 보면 김수근 건축가의 스키플로어 개념도 약간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세운상가 내부 공간의 백미는 이 중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면 왜 한국 영화 감독들이 이 공간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공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면 정말 배우의 동선이나 연기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서 노는 붓처럼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공간이 철거되면 한국 영화의 중요 촬영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아깝네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이 공간 배경으로 처음 촬영된 영화가 바로 고수와 강동원 주연의 초능력자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강동원의 초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빛처럼 떨어지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자, 이제 세운상가에서 청계 대림상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운상가와 청계 대림상가 사이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계천을 복원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계천 복원 공사 때는 정말 짜증 많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여기가 청계 대림상가 중 청계상가의 정면입니다. 세운상가와 매우 비슷하죠. 원래 데크로 연결시킬 계획이었으니 비슷한 디자인 어이를 사용했겠죠. 데크도 세운상가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데크 아래보다는 여기가 좀 더 밝은 편이네요. 청계 대림상가 데크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 왔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의 데크 위도 세운상가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더 데크 위에 불법 건축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요. 리노베이션 이후 여기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보행자 공간을 만드는 것 같은데 다 완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면에 있는 상가동은 대림상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세운상가와 청계 대림상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정 공간을 빼고는 청계 대림상가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청계 대림상가도 정면과 후면 데크 위에 이렇게 필로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의 상부 필로티처럼 가운데 부분이 하늘로 오픈되어 있지는 않네요. 대림상가의 후면입니다. 청계 대림상가는 이렇게 코어 외부 부분에 이런 장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미대 교수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식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이제 청계 대림상가 내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로 세운상가의 중정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드라마에서는 세운상가보다는 청계 대림상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라이브, 부부의 세계, 그리고 빈센조가 이 청계 대림상가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청계 대림상가는 테크의 필로티 아래 이쪽에 있는 이 입구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역시 세운상가처럼 큰 특징이 없어 보이죠? 계단의 형태도 세운상가와 마찬가지로 스키플로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필로트 공간으로 들어가는 계단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계 대림상가의 중정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중정 공간이 시작되는 층의 복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운상가처럼 중정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중정 공간이 있습니다. 대신 세운상가처럼 중정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인간적인 스케일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김수근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는 마린 카운티 시빅센터의 중정 공간입니다. 이 라이트의 건축 작품은 정말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어떠세요? 이 중정 공간과 청계상가의 중정 공간 닮지 않았나요? 이 시빅센터가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1968년에 김수근 건축가가 이 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마린 카운티 시빅센터를 다루는 콘텐츠에서 더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세운상가는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단지였다고 하더군요. 즉 상가와 아파트가 결합된 형태의 한국 최초의 주거단지랍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했을 때는 지금의 타워팰리스와 같은 클래스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세운상가만 보았을 때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런 중정 공간들을 보면 그 당시가 상상은 되지요. 그리고 이 중정 공간만이 멋진 것이 아닙니다. 청계상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 나중에 설치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대림상가 쪽으로 배치된 계단 공간입니다. 이 계단도 계단참이 한창 넓어서 마치 스키 플로어 같은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죠. 하지만 더 멋진 것은 외부에서 본 계단 코어입니다. 저 외부 장식 정말 멋지지 않나요? 도자기를 이용한 저 콜라주 작품이 철거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청계상가와 대림상가의 상부, 정확히 말하자면 아파트 세대가 있는 건물군은 이렇게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옥상에서 바라본 을지로 일대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6, 70년대를 연상시키는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도 한국 영화의 중요 배경으로 많이 쓰이죠. 대림상가는 청계상가와 달리 상부 공간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림상가는 계단 코어 부분이 저렇게 흉물스러운 철제 트러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단을 올라가시면요, 이런 풍경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역사가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후 세운상가가 철거되면 이 풍경은 영원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청계상가 끝에 있는 광고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것만 없으면 더 멋있는 사진이 나왔을 텐데요. 대림상가 내부도 청계상가 중정공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색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같은 날에 찍었는데 대림상가 쪽이 훨씬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천창의 재료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서 영화 촬영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세운상가를 리노베이션 했을 때 이런 청계와 대림상가의 상부에 이런 장점들을 더 살렸으면 더 핫한 장소가 되었을 테고 결국 철거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들이 사라진다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상품상가와 풍전호텔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벌써 상품상가와 풍전호텔이 리노베이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리노베이션 된 것 보면 세운상가는 등록 건축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도 가능한 것이겠죠. 물론 이 리노베이션의 수준이 외부와 내부 마감 그리고 창들을 교체한 수준이기는 해 보입니다. 여기에도 원래 데크가 있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사실 지금 보행자용 데크를 만드는데도 이 상품상가와 풍전호텔 리노베이션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풍전호텔은 호텔 PJ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들에게는 꽤 유명한 호텔인가 봅니다. 제가 여기를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 호텔로 체크인 하더라고요. 내부를 들어가서 여기도 중정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의 한계는 여기까지더군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호텔 결혼식장 사진이 하나 나오던데요. 저 상부를 보니 중정의 천창으로 보였습니다. 호텔 PJ는 중정 공간을 막고서 이렇게 공간을 확장해서 쓰나봐요. 정말 아깝네요. 제가 상품상가와 풍전호텔 때문에 여기 세운상가 전체 철거가 힘들지 모른다고 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상품상가와 풍전호텔 바로 뒤쪽에 인연상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운상가 건물군 중 가장 노후화되어 보이는 곳이 바로 인연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시는 분의 주민들의 숫자도 제일 많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여기 화해상가는 꽤나 커 보였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세운상가를 리노베이션 하면서 여기서부터 세운상가까지 데크를 다 연결시키는 계획을 세웠나봐요. 그래서 21년 답사를 갔을 때는 그 공사가 한참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세운상가와 청계대림상가까지는 데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청계대림상가와 인연상가의 데크를 연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쪽 인연상가의 데크는 데크 구조 자체도 보강을 하고 데크 자체도 공간을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인연상가의 상부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생활의 느낌이 가득하지요. 저 창가에 달린 캐노피들을 보면요. 이 인연상가도 아주 유명한 영화 두 편의 촬영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바로 도둑들과 내부자들이죠.
지금처럼 데크가 정리되기 전에는 이 위로 차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하에 상가들이 있으니 배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인형상가의 남측 후면입니다. 즉 세운상가의 맨 끝이죠. 이 거대한 건축군들을 철거를 한다?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운상가와 청계 대림상가는 모르겠지만 리노베이션된 삼품상가, 풍전호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화해상가로 잡은 인현상가는요, 여기 상보의 아파트에 들어가 중정 공간이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가 한 개이더군요. 세운상가는 비록 아버지인 김수근 건축가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지만 그 나름대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은 마로니에 공원을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교회, 정말 가보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이브 밖에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